예, 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요, 1학기 때 공부했던 올바른 식습관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도시락 데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친구들과 모든 별로 앉아 우정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락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 또 그 따뜻한 우정을 나눌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세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도시락을 쌓는 그런 시간과 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었는데 도시락을 싸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도시락을 또 챙겨가지고 가야만 한다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반찬을 만든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의 반찬을 또 나눠 먹거나 또 빼앗아 먹거나 하면서 우정을 쌓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에두아르도 페르난도의 기타 협주 참 아름답죠? 예, 오늘 학습 목표는요, 올바른 식습관과 밥의 고마움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레시피를 정하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도시락을 모둠으로 둘러앉아 넉넉한 여유로운 정을 나누며 찰진 우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예전 조상님들은요, 밥을 먹되 5가지 교훈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식시오간을 밥상머리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가끔은 선생님은 급식소에서 평등하게 똑같은 반찬과 밥을 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가 표시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또 부모님의 고마움을 혹시나 잊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 말이죠. 어떤 일일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식시오간이라고 하는 교훈을 강조했을까요? 첫째, 음식을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노고를 헤아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고마움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농부의 땀과 또 어머님의 수고스러움으로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또한 급식을 마련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이 식사를 할 만큼 착한 일을 하였는가를 생각하라. 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더불어 산다는 얘기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탐욕을 없애고 음식 맛에 까탈을 부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욕심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공정한 경쟁 안에서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여긴다거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겠죠. 네 번째, 이 식사가 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예, 우리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먹게 된다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을 해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먹는 것만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일하지도 않고 먹는 것만 탓하지 말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세상에 과연 나는 유익한 일을 했는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락대에 대한 교육과정 순서로 한번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수요일 날 레시피를 정하는 학습지를 마련할 겁니다. 모둠별로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쌓는 요리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또 음식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날 목요일날 11월 5일날 도시락데이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모둠 안에서 토론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락의 레시피를 정할 때 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잡곡밥을 할 것인가, 그냥 흰쌀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리밥과 혼분식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김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반찬은 계란말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김치는 또 어떻게, 또 어묵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런 그 반찬에 대한 레시피를 정하고요. 그런 다음 선생님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엄마 아빠의 학창 시절에 대한 도시락 풍경을 취재해 가지고 오너라 했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둠별 미션 두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먹는 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한 밥을 함께 먹는 친구들과의 그 우정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급식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 급식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계속 지켜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급식 문화, 좋아요와 이건 바꿔요라고 하는 토론을 한번 모든 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마치고인가요? 점심시간 전에 쌤이 내가 만든 도시락데이 알림장을 1학년 홈베이스에 막 붙여 놓아드렸어요. 그렇지만 급식 시간에 눈이 작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앞에 와가지고 막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까르르 웃고 갔어요. 예, 뭐 눈이 작으면 어때요? 더 세밀하고 깊이 볼 수 있는 눈이니까 그 고마움을 또 어머님, 부모님한테 느껴야 되겠죠? 그래요. 예고했듯이 11월 5일 날 우리 5교시에는 집에서 만들어 온 도시락을 친구들과 먹으면서 우정을 쌓도록 해요. 물론 급식 매일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급식의 고마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에는 엄마 아빠가 학창시절 때 느꼈던 도시락 먹는 시간에 대한 풍경을 취재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도시락데이 눈을 크게 뜨고 만나요.